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등 예비교사 시민교육 동화 만들기를 참여했던 윤리교육과 신종민이라고 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시민교육 동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게 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너무 긴장되고, 네,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각각의 목차 밑에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민교육이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학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교육이고 또 초중등을 아우르는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이 제시된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민교육 동화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만 5세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권노영, 김도연, 김동희, 김소은 여기 일부는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윤리교육과 저 이렇게 5명이 동화장이들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동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했고 시민성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뭔가 시민성이라고 하면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화면에 보이는 5건의 동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화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영상 자료도 개발을 했습니다. 유튜브의 사업단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만든 시민교육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는 동화 읽기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교내 동아리 중에 성우국회 동아리로 보이시엔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가 영상물들을 주로 다루는 동아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아리와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동화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화를 만들 때 가장 초점을 둔 거는 첫 번째로 아동에게 적절한 시민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성도 있는 동화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 유용성도 중요하지만 문학성과 예술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시민교육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저희가 일부분만 이렇게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3가지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동화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화에 풀어가기로 적절한 주제인가? 두 번째로 기존의 동화와 차별점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한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고자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차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의 도래라든지 재작년, 작년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됐던 학교폭력 그 다음에 요즘에 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죠. 이러한 사회 현상에 주목해서 이러한 주제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5가지의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밥상 위 친구들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보시는 것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의 차이에 주목한 동화인데요. 저희가 연령대가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젓가락과 숟가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젓가락과 숟가락이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협력하는 모습을 계속 병렬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이 차이를 인식하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상한 꽃밭이라는 동화인데요. 제목이 약간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이 씨앗에서부터 꽃을 피우기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컨셉트를 가지고 만들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겨울에서부터 봄이 되고 꽃을 피울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꽃을 볼 때는 저 꽃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꽃들이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의도적으로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비를 등장시켜서 이 나비가 전체 꽃들을 조망하면서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런 발화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고, 마지막에는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이 꽃밭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나무 속 요정님이라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는 주인공인 다람쥐, 도롱이가 나옵니다. 이 도롱이가 가짜 요정님이죠. 이 가짜 요정님이 너구리에 이렇게 속아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롱이가 처음에는 이 가짜 요정님의 말을 그대로 믿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단서들을 찾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비판적 이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입체적인 등장인물을 통해서 독자의 비판 의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화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찾았다 똥주인인데요. 똥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죠. 이 소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을 주제로 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흔적이 남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로그 기록이 남는다든지, 혹은 IP 추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똥의 특징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똥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이게 누구 건지 유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그래서 이 곰이 똥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으로 동화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동물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곰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책임의 자세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샵 리뷰해볼래인데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뭔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리뷰해볼래라는 이름의 애벌레인데요.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과일, 열매를 리뷰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릴스, 혹은 뭐 틱톡 같이 굉장히 숏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 접근성이 높아진 현 세태를 좀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해벌레의 입장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의 윤리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또 이렇게 저희가 댓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동화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동화를 만들었는지 짧게 저희가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이때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원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하고 얼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얼개라 함이 어떤 건지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나 주요 줄거리 같은 거를 완전히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작성했던 얼개고요. 보면은 줄거리, 얼개, 뭐 동화책 형태까지 저희가 이 단계에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콘티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작성했던 얼개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동화책으로 풀어낼지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뭐 여기다 음식을 배치하고 여기다 등장인물을 배치해야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콘티를 작성할 때도 각자가 다 콘티를 만들고 그 중에서 각자의 콘티 중에서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다 뽑아서 하나의 완성된 콘티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치와 채색을 하는 단계인데요. 동화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동화도 있지만 디오라마 세트장을 제작하거나 혹은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동화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를 입히고 편집하는 단계인데요. 이 4, 5번 단계를 진행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5명이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첫 번째 친구가 다 하고 그 다음 친구가 이어서 그걸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작업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저희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다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동화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성찰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업에서 오는 장점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의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제작 방법이라든지 혹은 역할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직접 시민성을 체화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뭔가 작업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출자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동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예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인데요. 저희가 동화책을 만들면서 크게 3가지 질문 의식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육 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3가지 물음을 가지고 동화를 계속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사회를 조망하고 또 미래 시민으로서 요구될 시민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동의 인지적 수준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그리고 언어 능력을 고려한 그러한 교사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 방법 및 봉합 측면에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양한 발달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시민교육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결과물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면은 저희가 다양한 동화를 만들면서 기법을 굉장히 다양히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동화 기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시민교육에서도 이 동화 기법이 적용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다 이 출판 관련 경험이 없는 학부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최종 수정을 마치고 출판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출판 작업,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다 프로그램을 익혀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많이 허비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동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각각의 동화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안까지 제작을 했는데요. 그걸 전체를 다 가져오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상의 친구들 보면은 2015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화 읽기 활동에서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제시한다면 가족의 차이 그리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역할놀이라는 활동을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꽃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기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씨앗, 꽃들이 가진 다름을 주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 동화는 굉장히 이 꽃을 그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심미적 요소에 집중한 동화이기 때문에 좀 창작 활동과 연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봄 영역에서 봄의 색을 찾아보고 찾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꽃을 그려보고 또 이걸 하나의 학급 꽃밭으로 구성해보고 이게 아름다운지 혹은 뭐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차이와 조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무 속 요정님인데요. 나무 속 요정님은 초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화에 드러난 주장을 파악하고 평가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를 학급이나 학교 단위의 선거 활동과 연계한다면 자치 활동과도 연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찾았다 똥 주인인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도덕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동화에서의 똥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댓글과 연결을 짓는다면은 올바른 댓글을 작성해보는 활동이라든지 혹은 동화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활동까지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 샵 리뷰해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특이하게 중학교 교육 과정에 맞는 과정안을 짜봤어요. 그래서 동화 구현 영상을 저희가 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읽기 활동을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독후 활동에 좀 더 집중해서 중학교 수준까지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샵 리뷰해볼래 제목에 맞게 해시태그로 등장인물들을 논평해보는 활동이라든지 혹은 동화를 재구성해보는 활동 그리고 가상으로 리뷰해볼래가 되어서 콘텐츠를 기획해보는 활동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동화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직접 시민교육 동화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지난 5월에 공주여고에 가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다 더미북을 활용해서 동화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을 때도 시민성에 대한 탐구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또 제작 과정에서 협동학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잘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 시민교육 동화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시민교육 동화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화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동화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에서 저희가 느끼는 막연함을 동화적 허용이라는 그 허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동화적 해용이 학술적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팀원끼리 이러한 부분은 동화니까 이렇게 좀 잘 어떻게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현실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동화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동화적 허용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성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할 수 있겠죠. 또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성인에게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동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언어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시민교육적인 건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언어적 요소도 함께 학습할 수 있고 기본적인 사회 규범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내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2차 창작의 용이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영상 자료를 만든 것처럼 혹은 학생들이 뭐 이 동화를 재구성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화의 장점이 바로 이 시민교육 동화만이 갖는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 팀원 몇 명이 왔는데 한번 나와서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초등교육과 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5권의 동화를 출판까지 과정을 가게 됐는데, 이제 발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동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뭐 지도안도 만들어보고 직접 수업 실험도 해보고 또 이제 저희가 그 공주여고에 가서 직접 고등학생들한테 저희가 만들었던 동화 그 제작 과정을 직접 이제 전달해줘서 그 학생들과 함께 동화를 짧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예비교사들 스스로가 좀 더 시민교육적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저희 스스로 그런 시민교육적 가치를 배우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5명이서 팀을 협업해서 이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회의와 토론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시민교육적 가치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님들과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 이상한꽃밭과 샵 리뷰해볼래 연출을 맡았던 초등교육과 19학번 김동희입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잘 해주었는데요. 저도 앞에 도연이가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교육이 뭔지도 모른 채 사실 동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동아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여러 방향으로 알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예비교사의 역량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정말 많은 토론과 정말 많은 회의들,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저희가 겪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등교육과 19학번 권노영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거를 혼자 하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5명이서 같이 하니까 뭐 아이디어가 없을 때 뭐 자유롭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들 의견도 주고 또 다 때려치고 싶더라도 모여서 하다 보면 으쌰으쌰 이렇게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